결국은 다른 확인 절차들이 있어야죠. 어떤 CCTV라든가. 그럼 뭐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뭐. 당사자들의 이제 행적이라든가 당일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국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조사요? 예. 이거를요? 이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뭡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석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석님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하셨죠. 네. 원내대표는 안 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 하셨으면 또 이제 공천과 당 조직 인사 이런 거 다 하신 건데. 예. 그거를 못했죠. 선거 때가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표 때 사무총장 했는데 대표가 그만 물러나시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계가 왔고요. 그래서 뭐 근처에도 못 가고. 사실은 선거 때 사무총장이 거의 핵심 보직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뭐 누가 사무총장을 한 해 만에 나는 당직을 맡지 않겠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시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오늘도 이제 베스트 워스트 오늘은 베스트밖에 없네요. 워스트도 있구나. 워스트 베스트 워스트 한 분씩 뽑을 건데 자 일단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 누구? 김종대 전 의원. 2연패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도 아마 김종대 전 의원 베스트 플레이어 뽑으셨을 때 그저 청공 논란의 방송에서 제기해서 대통령실에가 고발당한 다음에 베스트 플레이어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또 베스트 플레이어예요? 그다음 김종대 전 의원 뭐 발언한 게 없는데 그 이후에? 우선 김종대 전 의원의 이 문제 천공 문제를 대응하고 다루는 그게 굉장히 침착하고 뭐라 그럴까요? 고급지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고 그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니까 신중하게 잘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의 또 책 출간에 즈음한 그 내용에 또 나오고 그리고 다수의 지금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응을 참 잘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갈 겁니다. 일단 이거 부승찬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부승찬 전 대변인 책에 보면 당시에 남영신 국방장관한테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해 들었고 육군 참모총장은 본인의 공간을 지키는 공관장? 공관관리인한테 전해 들었다. 이제 전문의 전문 형태거든요. 근데 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제가 그 부분을 물었더니 국방부 보고체계상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 진술자인 공관장, 공관관리인에게 자기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건 당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참모총장한테 들었으니까 뭐 보고받은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보고한 공관장이라든가 뭐 여기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은 부승찬 전 대변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추가 확인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군 내에 이제 보고 라인, 국방부 보고 라인, 그게 이제 고위급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도 크로스 체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이 직접 보고받은 남영신 참모총장, 전 참모총장, 그 다음에 장성 요거를 확인하는 크로스 체킹 과정에 또 장성 보고 라인에 있는 장성한테 확인하는 요거기 때문에요. 뭐 그러면 이 사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크로스 체킹을 했다고 하는데 요곳의 보고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진상조사
참사에 대한 이제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크로스 체킹했다고 하는데 그 사성 장군 아래에 이 담당자나 이런 사람한테 추가 취재할 필요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당시에 그걸 최초로 봤다는 공간에서 근무한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원진술자니까. 근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역시 이 얘기 나오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 말이 작년 12월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고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 남영신 당시 참모총장한테 얘기했던 공관장? 공관관리인? 이 사람이 아닌데요? 천공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선은요. 현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한 이제 압박감이나 뭐 이런 등등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참모총장 남영신, 그 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확인했다고 하는 또 보고라인의 또 다른 고위급 이런 사람들이 위계에 의해서 이거를 조작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압박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허위 진술했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그 진술이 국방부 장관이 확인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사실로 성립되려면 나머지가 전부 대통령을 욕보이고 또 이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거든요. 보고라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위계를 하고 조작을 하고 공모를 했다는 게 성립이 돼야만 또 공관장의 그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국방부 장관도 뭐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저 당시에 공관장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관장이란 건 없고 당시 이제 운전하는 이제 운전관 원사가 아마 그 일을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원사가 그런 사실 없다고 이제 진술한 걸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런 사실 없다와 보고받은 자와 보고받았다고 하는 자와 그 보고받았다는 것을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부승찬 대변인과 부승찬 대변인에게 이 보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그 또 다른 고위관계자 보고라인의 크로스 체킹. 그래서 보고 받았다는 사람 왔다 갔다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소수가 되고 그래서 진실 논쟁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저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도 당시 이제 고발을 했지만 부승찬 전 대변인도 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수사관이라도 원진술자는 운전관 공관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운전관 불러서 진술 듣고 남영신 총장 진술 듣고 그리고 뭐 저 누구죠 부승찬 대변인들이 이 크로스 체킹했다는 다른 관계자들 진술 듣고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네. 이 수석님 보시기에는 이 수사 말고 다르게 사실관계 밝혀야 될 그러면 방법이 이제 있다고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런 사실 없다라는 자와 그런 사실 있다라는 자 그래서 소수와 다수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술로만은 제가 보기엔 규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확인 절차들이 있어야죠. 어떤 CCTV라든가. 그럼 뭐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뭐. 당사자들의 이제 행적이라든가 당일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국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조사요? 예. 이거를요? 이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뭡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적으로 개인의 사택이라든가 네. 개인의 어떤 뭐 조상묘를 쓰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은 그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되죠. 네. 그러나 관절을 옮기고 네. 그에 따라서 안보 사안들이 변하고 네.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을 초래하는 그런 결정 과정에 천공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진위를 밝혀야죠.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 선행돼서 다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남영신 총장만 해도 기억이 안 난다서부터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부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제일 쉽게 말해서 이제 형량이 센 게 위증이요?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지난주 금요일 출연했던 정성호 의원한테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정성호 의원의 답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뭐 좀 모양새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냥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닌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게 국정조사 할 만한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우선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등장한 문제고요. 그 관저 이전에 따라서 대통령의 이제 경호 정책이라든가 또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문제들이 딸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택 그런 이제 양택이라고 하죠. 집터를 뭐 정하는 문제나 또 조상의 묘를 쓰는 이제 음택이죠. 이런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깜이라고 보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도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은 국정조사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조금 더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일단은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당도 책임감 있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2달이 지났잖아요. 김종대 의원의 첫 발언 이후로 첫 폭로 이후로.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이것을 미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진실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국정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워스트 플레이어 해보죠. 이번 주 정치권의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이게 뭐 저도 했던 일인데요. 이진복 정무수석님을 좀 아마 이유는 일요 주말에 당사에 찾아와서 아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직격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또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했었잖아요. 삼선 의원, 구청장.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을 하시는데 저는 당내에 당대표 출마를 놓고 정무수석이 직접 와서 덕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누가 안 된다라고 배제하고 때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고 그것도 백브리핑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회 와가지고 정무수석이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이 굉장히 이제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긴 했었어요. 당에 가서 경고를 하게 해라 이렇게 보도가 어제 있었다고. 그거는 지시 없이 정무수석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복 수석은 청취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나설 분이 아니죠. 그리고 가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최소한 2가지 측면에서 설득하거나
이 조금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정무수석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당에 이런 뜻을 전해서 엄중 경고 내지는 이런 신호를 주고 오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정무수석이 여의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전진석 비대위원장의 공개 경고하는 이런 형태로 풀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최소한 설득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두 번째로는 최소한 방식이나 수위 조절을 총무수석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그걸 좀 다듬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정무수석의 발언 내용하고 발언 형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과거를 돌아봐도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전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을 밝힌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째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왼쪽으로 떨어지면 낭떨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칼라류에 지금 서는 발언이고 행위였거든요. 정무수석. 대통령의 직접 참전, 직접 개입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또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당내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한 인물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의 판단을 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으로 볼 수 없다. 요런 이제 양론이 충돌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칼라류에서 왼쪽으로 가면 낭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낭떨어지가 아니고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조금 더 1인치 더 들어가서 좀 보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각종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이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걸 당원으로 이 100%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당대표 선거는 당원으로 소위 말해서 발라낸다 그러거든요. 발라내서 보거나 아니면 당원만으로 실질 투표처럼 당원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무리수를 쓰지 않아도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의 윤심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정황을 잘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이 정무수석의 역할로 좀 아쉽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점잖으시고 이런 분이시지만 이진복 정치인 이진복답지 않은 그런 이제 정무수석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워스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내일 아마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데 이 수는 민주당에서 정부적으로 잘 둔 수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위험한 수라고 보세요? 악수라고 보세요? 저는 뭐 썩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당초 그랬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원래 이제 끌려가는 이 전국 대응, 끌려가는 전략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주도해야죠. 주도해야 되고 그만큼 이 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퍼펙트해야 되는데 해임 그때도 논리적으로 좀 그랬잖아요. 국조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하고 해임하고 그러니까 국조 왜 했냐 이런 이제 반론이 당장 나오는 거고 당연히 해임시켜야 될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탄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나 뭐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책임 야당에서 결국은 리스키한 일을 밀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식 프리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